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시거나 다른 일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귀만 저희에게 잠시 빌려주세요. 네, 오디오 브리핑이니까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폭락이 있었는데 이 혼돈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하나의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이요? 네,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내렸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빚잔치가 강제로 끝난 겁니다. 아, 빚잔치, 레버리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모두가 돈을 빌려서 더 큰 판을 벌이다가 갑자기 음악이 딱 멎어버린 거죠. 지난 주말 시장에 바로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리셋의 전말입니다. 네, 먼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산 사태, 그 도미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진의 진앙지였던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흔들릴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걸린 문제죠. 이어서 이더리움에서는 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데 그 정체도 한번 추적해보고요. 아, 그 고래 말씀이시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폐허 속에서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리플과 카르다노의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 바로 대규모 청산 사태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바이낸스 스퀘어항 mbcrypto.com 데이터를 종합해보면요. 풀가 24시간 만에 25억 달러. 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3조 원이요? 이 과정에서 43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지션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청산연쇄 작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아, 도미노 현상?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빚을 내서 100원에 샀다고 쳐요. 네네. 근데 가격이 90원으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제 포지션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마진콜 당하는 거죠. 그럼 그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이 85원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럼 95원에 빚내서 샀던 다른 사람 포지션도 터지는 거예요.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멸적인 도미노 현상이죠. 특히 주말에 거래량이 적을 때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 그래서 충격이 훨씬 컸던 거군요. 네,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저희가 리스트레이더랑 바이낸스 스퀘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과거 하락장에서 가격 하락에 베팅해서 엄청난 돈을 번 게럿진이라는 유명 트레이더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압니다. 숏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에 베팅을 했다가 2억 5천만. 2억 5천만.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전액 청산당했습니다. 한순간에요. 와, 3천억 원이 정말 살벌하네요. 마치 빅브라더라는 고래 투자자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내부에 이런 과도한 빚, 레버리지가 폭탄이었다면 그 뇌관을 누른 외부 충격도 있었어요. 외부 충격이요? 네. mbcrypto.com 분석을 보니까 미국이랑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그냥 극단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에요. 3조 원이 사라지고 43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게 건강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렇죠. 여기서 건강하다는 건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이 꺼지고 이제 진짜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성장통. 이 대규모 청산의 중심에는 결국 비트코인이 있었는데요. 시장 전체를 무너뜨린 이 비트코인,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비트코인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다리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무너졌다. 네, 트레이딩뷰에 올라온 뉴스 BTC 분석을 보니까요. 지난 2025년 11월 저점이었던 82,000달러 선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버텨주던 곳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엑스포스 글로벌이라는 분석가는
이제 기존의 강세 시나리오가 담긴 지도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입니다. 지도를 버려야 할 정도라니. 그럼 그 새로운 지도에는 어떤 경로가 그려져 있나요?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걸 쓰던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다의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요? 네. 밀물이 들어올 때 보면 큰 파도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5번 밀려오잖아요. 이게 상승 파동이에요. 아하. 그리고 썰물 때는 파도가 3번 뒤로 빠져나가죠. 이게 조정 파동이고요. 지금 분석가들이 싸우는 건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파도를 타고 있냐 이겁니다. 파도의 흐름을 읽는 거군요. 재밌네요. 맞습니다. 엑스포스 글로벌은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플랫 조정. 이건 썰물의 2번째 파동이 약하게 옆으로 흐르다가 마지막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는 분석이고요. 2번째는 더 무서운 하락 파동 시나리오. 이건 아예 큰 상승 파동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암울한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어딥니까? 핵심은 2 시나리오 모두 단기적인 목적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딘가요? 바로 6만 달러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6만 달러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투데이 자료를 보니까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역시 다음 목표가로 5만 8천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5만 8천 달러. 하지만 이런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바이낸스 스코어의 다른 분석들을 보니까 이걸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이죠? 이건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들의 물량을 스마트머니가 일부러 공포를 조장해서 싸게 매집하는 개미 털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시장에는 2가지 이야기가 공존하니까요. 지금의 하락이 더 깊은 나락으로 가는 입구일지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한 움츠림일지.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동안 또 다른 축인 이더리움 쪽에서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거의 공포 영화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당연히 급락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유투데이에서 포착한 한 가지 움직임이 시장의 공포를 정말 극대화시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본 그 자료가 맞나요? 비트코인이 처음 생긴 2010년, 그러니까 사토시 시대부터 잠자고 있던 지갑에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암호화폐 세계의 고대 유물이 말하는 수준 아닌가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죠. 10년 이상 아무런 활동이 없던 그야말로 화석 같은 지갑에서요. 가격이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약 10만 개의 이더리움,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된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운 신호인 거죠?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탄생부터 모든 걸 지켜본 초기 투자자가 바로 지금 이 가격에 팔기로 결심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읽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탈출한다, 이런 공포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유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이 입금 알림이 뜨자마자 시장의 숏 포지션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파는데 내가 버틸 수 있겠나 하는 심리가 확산된 거죠. 정말 시장 심리를 제대로 흔든 사건이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유령의 출몰 속에서도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반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데이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스테이킹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투데이의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30% 이상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장기 해치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데 이더리움의 장기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이더리움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돛을 더 단단히 묶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기 투기 세력과 장기 가치 투자자가 분리되고 있는 거죠. 네. 두 거대 코인의 상황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로 눈을 돌려보죠. 이 페어 속에서 운명이 엇갈리고 있던데요. 먼저 리플, XRP부터 볼까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보이던데요. 리플은 기술적으로 아주 위험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경고등이요? 네, 유투데이 분석을 보면 월봉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무너졌어요.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라는 건데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이걸 제가 또 도로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주가가 달리는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이 가드레일이고 중간선이 말 그대로 중앙선입니다. 아, 중앙선. 네. 그런데 리플의 월봉, 즉 아주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에서 가격이 이 중앙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을 해버렸어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중앙선 아래에서만 달리고 있다면 그 차는 방향을 잃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리플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장기 추세 자체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의미군요. 그럼 그 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가요? U2데이와 FX 리더스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만약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경우 기술적인 다음 목표가는 현재 가격에서 무려 77%나 더 하락한 0.37달러 수준까지도 열려있다고 분석됩니다. 77%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리플 투자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카르다노 ADA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유투데이에서 잊혀진 통계라는 제목의 분석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역사적으로 2월은 카르다노에게 가장 좋은 달이었다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2월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24%에 달했다고 해요. 와, 24.4%요? 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이런 과거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이건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네요. 이건 시장의 전반적인 공포 심리와는 별개로 카르다노만의 독자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역발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역발상 지표? 네,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이 모두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독자적인 패턴을 가진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혹시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주말 동안 시장의 과도한 빚잔치가 끝나면서 거대한 리셋이 진행됐고 네, 디데버리징이죠. 그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리플처럼 위험 신호를 보내는 코인과 카르다노처럼 의외의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는 코인으로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런 대규모 청사는 과열된 시장에 열기를 식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리셋이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것이 그냥 감당해야 할 위기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회일까요? 네,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처럼 저희는 매일 시장의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평일 오전에는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차트 분석과 중요 뉴스를 전달하는 시황방송도 하고 있으니까요. 더 빠르고 생생한 정보를 원하시면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당신의 시장 분석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완전마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코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